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자처했던 윤석열 대통령. 그 영업 실적은 어땠을까요? 저는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으로서 정상 세일즈 매뉴얼을 줬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 명함에 또 이 의지가 고스란히 담겨 있을 정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보통 우리가 대통령 명함을 보면은요. 네. 한 줄 있거든요. 대통령 누구누구누구 네. 혹은 프레지던트 누구 이렇게 깔끔하게 한 줄이 있는데 네. 와. 윤석열 대통령은 사진에 또 1호 영업사원이라는 이런 키워드까지 네. 영업사원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경제를 최우선으로 하겠다라는 그렇습니다. 일갈로 시작을 했었죠. 네. 첫 번째 평가해 볼 항목, 어떤 항목입니까? 바로 그겁니다.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 네. 신발이 닳도록 뛰겠습니다. 라는 부분이었었거든요. 자, 성과 봅니다. 네. MOU,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일단은 한국에 투자하겠다라는 이런 것들을 최근, 그러니까 1년 동안에 얼마만큼을 따왔나를 저희가 굵직굵직한 것만 이제 포함해 왔었습니다. MOU는 강제성은 없는 거죠? 예,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예.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제 빈살만도 왔었고요. 네움시티라는 빅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죠. 네. 관련해서 290억 달러. 거의 30조 원 이상의 규모였었고요. 네. 아랍에미리트 300억 달러. 넷플릭스는 이제 이번에 방미였을 때 전체적으로 한 7조 원 이상의 MOU를 체결했었는데 그중에서 한 3조 원대 또 투자 결정을 하게 됐던 뭐 이렇게 많이 세일즈 외교에서는 성과가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좀 아쉬웠던 것은 네. 영업사원, 세일즈맨들도 막 해주십시오 하다가 고객에게 딱 한 번씩 이렇게 요구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고객도 놀라는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전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뭐 미국에 갔었을 때 가령 반도체법이라든가 또 인플레이션 감축법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좀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네. 뭐 현대차, 기아차가 지원에 빠졌다든가 예.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뭐 이렇게 볼 수 있게 한다든가 그런 조항을 한번 툭 하고 왔었으면 네. 1호 영업사원으로서 그런 기대도 좀 있었는데요. 앞으로도 숙제로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남아있는 거 맞아요? 해결할 수 있어요? 해야죠. 형 이건 좀 알겠습니다. 사실 뭐 투자를 끌어냈다는 측면에서 평가할 지점은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 평가할 대목은 어떤 건가요? 수출을 촉진하겠다. 아우, 좋죠. 대한민국의 성장 엔진은 두 개가 있습니다. 네. 하나는 수출, 하나는 내수였는데 네. 전 정권은 내수에 방점을 찍었다면 네. 윤석열 정부는 수출 드라이브, 수출을 통한 한국 경제 성장을 이야기를 했었던 어릴 때부터 우리나라 수출로 먹고 산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살았습니다. 수출 입국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예. 그랬었죠. 자, 성과 봐야죠. 결과는 판넬이 거꾸로 뒤집어진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닙니까? 14개월 연속 무역 수지 적자고요. 아이고. 적자라 하더라도 이런 적자는 그나마 괜찮거든요. 어떤 거냐? 수출도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수입이 좀 더 늘어서 나는 적자는 오케이인데 네네네. 지금 14개월 연속 무역 수지 적자 중에서 한 6개월 이상은 지금 수출이 오히려 순감 쪽으로 들고 있으면서 나오는 이제 적자다 이렇게 볼 수가. 이유는 크게 두 개입니다. 중국과 반도체인데 이걸 또 하나로 줄일 수가 있어요. 왜냐? 우리 반도체 수출의 절반 이상은 중국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키워드 하나를 꼽으라면 중국 쪽에서의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실제 통계로도 우리가 2003년 이후에 대한민국이 가장 수출 많이 하는 나라 어디야? 중국. 중국, 네. 흑자 많이 나는 나라 어디야? 중국. 그런데 이게 최근 1년 새에 바뀌었습니다. 작년에 수출 1위는 미국이었었고요. 이제 중국은 흑자를 많이 내는 나라는커녕 적자를 걱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죠. 대중무역 수지. 적자. 예, 몇 개월 연속 계속 적자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는데. 아니 근데 중국의 적자다. 네. 하지만 중국 코로나만 끝나고 봉쇄했다. 봉쇄만 해제해봐라. 우리나라 날라다닌다. 뭐 이런 얘기 있었단 말이죠. 저도 기대를 많이 했었고요. 네. 중국은 실제적으로 리오프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네. 1분기 경제 성장률도 괜찮게 나오고는 있는데 예. 아직까지는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가 우리 한국 경제 훈풍으로 오고 있지는
않아요. 왜요? 물론 아직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지금 세계가 일종의 신냉전으로 빠져들고 있거든요. 아, 패권 경제. 패권 경제. 네. 이쪽 팀에는 미국, 영국, 일본이 있고요. 네. 이쪽 팀에는 중국, 러시아, 중동 산유국들, 남미까지 붙어 있는 네. 이제 이렇게 이분법으로 좀 나가고 있는 상황에 네. 윤석열 정부는 지금 경제 안보, 경제가 안보고 안보고 경제다를 하면서 이제 확연하게 미국 팀으로 이제 가 있거든요. 아마 이런 점 때문에 노골적으로 이야기는 하진 않지만 네. 중국에서 이제 반한 감정 같은 것들을 표출하고 있는 부분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당장 또 6월, 7월 앞으로 나올 부분들을 봐야 될 것 같고요. 확실한 건 중국을 버릴 수는 없다. 그 거대한 네. 시장을 네. 중국 쪽에서 어떤 새로운 뭔가 찾아내야 된다. 2년 차에는 이제 그렇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중국에서 손실 난 거, 자, 그러면 미국, 일본 등에서 메꾸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그렇게 단순한가? 아, 예리한 지적이고 예리해요. 예리합니다. 네, 예리하고, 국익만 알고 갑니다. 네, 중국도 포기를 못하죠. 그러나 더 좋은 부분은 우리가 이쪽 팀에 왔잖아요. 그럼 미국, 일본 이쪽 팀에서 우리가 좀 선순환, 많은 이득을 취하는 방법도 그렇습니다. 또 하나의 뭐 우리 대적이 될 수 있을 텐데 이게 쉽지 않아 보이는 게 일본을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네. 1965년 일본과 국교 정상화가 된 후 58년째 일본과의 무역에서 흑자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거봐, 내가 쉽지 않다 그랬잖아요. 58년 연속 네. 대일 무역 적자거든요. 일본은 남는 장사를 잘하네요. 한번 첫 번째 윤석열 정부에서 무역 대일 흑자 무역수지 흑자. 원년을 한번 찾아보는 그런 목표를 한번 찍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무역은 조금 아쉽죠. 좀 아쉬워. 아쉽다. 솔직히. 지금 그래프가 예. 다 아래쪽이어서. 솔직히 근데 1년 차니까. 예, 예, 네, 예. 네. 자, 세 번째 평가 항목은 뭔가요? 세 번째는 역시 많은 관심이 있는 부동산 부분입니다. 부동산 정부에서는요, 부동산 문제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부동산 영착륙에 낙하산을 달겠다. 이거죠. 떨어지되 낙하산을 달고 이렇게 떨어지게 하겠다라는 네. 부분이었었는데 취임 초기에 이게 사사사사사사삭 내려오다가 네. 작년 한 해를 돌아보면 어마어마한 금리 인상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긴축, 초강력 긴축이 나오면서 집값이 거의 20% 이상 이제 급락을 하게 되니까 네. 이게 연착륙을 목표로 하는데 경착륙이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부랴부랴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제 각종 규제들을 싹 다 풀어주게 됩니다. 부동산 집값 하락의 문제가 아니라 부동산 PF,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무너지면서 건설사, 도산 이게 금융사 위기까지 갈 수 있을 그런 위기 때문에 네. 규제를 싹 다 풀었죠. 세금 규제, 대출 규제, 분양가 상한제, 뭐 규제 지역 철폐 싹 다 풀게 되면서 일단 이런 부동산 정책으로 1년을 보내게 된 겁니다. 그러면은 실제 경착륙할 걸 연착륙으로 만든 효과는 있었습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초강력 규제 완화를 통해서 한숨은 돌렸다. 한숨 돌렸다. 예, 한숨은 돌렸다. 급락, 폭락 조짐에 보이던 집값은 일단 이제 막아놓은. 그런데 이제 이 대목에서 크게 두 가지 정도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정책 효과를 보긴 봤는데 네. 첫 번째가 윤석열 정부는 계속해서 추구하는 게 이제 시장 중심주의. 가령 건설사 입장에서도 방만한 경영을 했다. 무조건 아파트 지어놓고 뭐 이렇게 했다. 이런 건설사들은 거기 대가를 치러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살려주게 되는. 그러니까 정부의 개입이 있었다라는 부분들이 하나가 뭐 민간 중심 자율 경쟁에서 약간 어긋나는 것 하고 두 번째 부분은 좀 생각해봐야 되는 게 이번에 규제를 너무 많이 풀었다. 그러니까 싹 다 푸른 거예요. 그러니까 갖고 있는 카드가 없이 다 풀어버렸기 때문에 만에 하나 집값이 연착륙을 해야 되는데 네. 이게 꿈틀대기 시작할 때는 이때부터는 또 해답이 없는 이런 부분이 되고 있어서 이렇게 많은 규제를 확 다 빨리 풀어버렸던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또 평가를 받게 될 것 같습니다. 1년이니까 내일부터는 또 이제 2년 차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제 4년 남았단 말이죠. 네. 영업사원으로서 앞으로 4년의 과제가 있다면 어떤 부분을 주목하면 좋을까요? 명확하게 저는 두 가지 키워드입니다. 첫 예. 번째는 인플레이션, 물가. 두 번째는 중국 이렇게 제언하고 싶은데요. 물가 좀 이번에 잡았다고 보도 많이 나오던데요. 예, 많이 안정이 됐지만 네. 속내를 까놓고 보면 네. 여기는 대부분이 다 원자재 가격 급락, 국제 유가가 많이 떨어져서 물가를 떨어뜨리게 하는 효과가 있었던 부분이 하나 있고요. 우리나라 개별로 보면 우리나라는 지금 공공요금을
계속 누르고 있죠. 아, 누르고 있죠. 네. 전기세하고 이런 난방비, 가스비가 있기 때문에 공공요금 정상화를 하면 물가가 또 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절대 물가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중요하고 두 번째 키워드는 중국입니다. 이제 확실한 노선을 정했죠. 경제 안보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라는 그 존재감, 중국 시장은 어떻게든 뭐 민간 기업 차원에서라도 혹은 우회적으로라도 이 중국에 대한 시장 부분들, 중국과의 경제 관계들에 대한 그런 해법들은 분명히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